네, 원장님. 이제 새로운 연차, 그 연차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 프로그램이 있고 새로운 제도에 맞게끔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진 연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세무 컨설팅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좌측에 연차 관리와 신연차 관리 두 개의 메뉴가 보입니다. 어, 기존에 있던 연차 관리는 어, 그, 매 연도별로, 선생님들의 입사일과는 상관이 없이 연도별로 원장님께서 연차를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한 날짜를 입력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잔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해서 연타 대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방식이다 보니, 정확한 근로자별로 그 연차 차수에 따라서 얼마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또 근로자 입사일에 따라서 연차가 사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또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은 신연차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연차도 자동으로 표현될 뿐더러 연차를 신청하는 것도 근로자 화면에서 핸드폰으로 접수를 해주면 자동으로 넘어오고 이제 이런 방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연차 관리에서 이 근로자분들은 이 근로자 명부에서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근로자 명부에서 현재 임용 중인 사람들, 이 자동으로 대상 리스트가 나오고요. 근로자 명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이 입사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몇 년 차인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연차에 맞는 연차일수가 자동으로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는 연차 사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차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연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4인 이하인 근로자는 연차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4인 이하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예지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이 4인 이하다 하는 분들은 연차가 크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4인 이상 되는 분들만 이걸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4인 이하인 원도 우리가 가정이지만 그래도 나 연차 제도를 주고 싶어 하시면 하셔도 돼요. 법은 또 근로자에게 좋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제 바뀐 법 내용 중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근로자가 2017년 5월 30일 이후 근로자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과거에는 1년차, 2년차, 2년차까지 총 연차가 15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년 차까지가 그 11일, 그리고 2년 차부터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가 만약에 2년 차가 되는 시점이 되면 1년 차 때 연차 11일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년 차가 딱 되는 순간에 이, 이 2년 차가 되는 순간에 이 근로자는 이 11일과 15일을 더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는 거고 그 26일 안에서 2년 동안 1년 차 지난 이후에 2년 차까지 26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노동법 그 연초에 녹음해서 강의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세히 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왜 2년차가 26일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방금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각 연차별로 2년차 26일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년차 15일, 4년차는 16일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이제는 이 프로 신년차 관리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차 관리를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편하세요. 자, 이제 지금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과거에 사용한 연차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교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좀 들어온 지 2년이 됐는데 이미 연차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력하는 화면이 이 연차 신청 화면이에요. 요거를 눌러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연차 신청. 누르면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에서 연차 날짜를 달력을 쭉 넣고 연차인지 반차인지 다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된 연차가 이렇게 사용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사용으로 들어가지면 이 총 연차 일수에서 사용한 걸 빼서 남은 연차 일수가 나오는 거죠.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사용 기간은 위에 나와 있죠. 그죠? 이 기간 안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 사용한 기간만큼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6월달 3일도 갔고, 뭐 7월도 하루 갔고, 8월도 갔어. 다 연차였네 하고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연차 사용일수가 바뀌죠. 바뀌고 남을수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사용 내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차 사용 내역들이 보여요. 보이고 혹여나 내가 좀 실수로 잘못 입력했네 하시게 되면 수정하셔도 되고 이거 연차 안 간 건데 하면 삭제하셔도 돼요.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과거 날짜를 쭉 다 입력을 했는데 여기 지금 시스템이 보니까 3년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분은 입력하려고 클릭하게 되면 3년 차는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분의 1년 차, 2년 차는 입력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자동으로 수당 발생이라고 발생이 되고 여기서 입력을 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녹음해서 오픈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거 지금 아직 조금 안 만들어졌어요. 요 완전히 개발되어지면 이렇게 연차가 날짜가 지나서 돈으로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과거 날짜 금전적으로 지급을 하든 아니면 과거에 그 연차를 사용해 입력하는 화면 여기 오픈이 돼요. 그때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공자님께서 여기에 연차 사용을 쭉 누르셔 가지고 이 해당되는 기간에 연차를 이미 간 것들을 쭉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차 대체 서비스가 있는 분들은 저기 우리 흔히 말하는 공휴일, 그죠? 관공서 하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 날짜로 연차 인정하시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이제 그 공휴일을 다 쉬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연차로 사용, 이제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가능했으니까 연차에 맞게끔 연차 날짜를 입력을 쭉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게 앞으로 이제 연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근로자 사이트가 저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사이트를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방식은 간단해요. 여기서 회원 정보 수정에 가셔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 아이디 비번을 일감부터 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근로자에게 문자로 날아가요. 근로자는 이 해당 주소를 클릭을 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한번 제가 근로자에게 문자가 갔다가 치고 그럼 근로자는 이 주소를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이디 비번 입력 창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고 자 여기서 근로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선택하게 되면 이 화면이 바로 넘어와져요. 넘어와지면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여기 사용 방법 동영상에 있으니까 본인에게서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들도 예를 보고 쭉 읽어보시라 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보면 선생님들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출력해서 줄 필요가 없어요. 이 급여 대장이 다 자동으로 나와요. 어저께 작성한 급여들이 나오고 또 대출 받으면 원천 징수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출력하면 다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얘를 보고 하시면 돼요. 얘는 컴퓨터에서 보시면 출력도 되시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핸드폰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핸드폰 화면으로도 얘가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이제 보시면 핸드폰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조사분들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굳이 컴퓨터가 아니어도 핸드폰으로 나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용하라고 하시고요. 노무수료도 여기서 다 출력이 돼요. 이런 재직증명서가 다 출력이 되는데 다만 여기 직위는 저희가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를 함부로 제출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만 하고 원에 가지고 와서 최종 직인을 찍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차 신청하는 거, 연차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근로자분들은 내가 얼마의 연차가 남아 있는지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연차가 보이고 내가 사용한 연차들이 보이고 그리고 연차 차수를 변경해 가시면서 과거 연차가 어떻게 사용이 다는지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연차를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차 신청 접수하기로 보이시죠, 그죠? 요 놈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차 신청한 화면이 보이고 내가 가고 싶은 날짜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이날 가고 싶어 해서 접수를 하는 거죠. 하면 이렇게 접수가 돼요. 자, 그럼 근로 선생님은 자기 본 화면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접수를 하고 원장님에게 원장님 저 연차 접수했어요. 처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차는 원장님과 선생님과 서로 원활하게 합의 보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에게 접수하라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장님에게 접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원장님은 이 화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 화면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연차 관리에 가보시면 좀 전에 우리 신청했던 선생님의 접수 내역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수 내역을 쭉 클릭을 눌러보면요. 이분 접수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접수를 했네. 그래 이거 연차 보내주자 하고 처리 상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처리 완료를 눌러주게 되면 이 연차가 자동으로 사용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추가로 근로자가 접수를 안 해주더라도 수동으로 또 추가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연차를 이거 수용 안 해줄 거야 하면 처리 불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수했지만 안 간 걸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수를 클릭해서 연차 처리 완료하게 되면 카운트가 4에서 3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2개네요. 완료. 이런 식으로 연차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가 남아있는 연차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로자 중에서 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있어요.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든지, 또 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차가 없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해당되는 교수 체크하고 요 상태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집니다. 사람 이름만 딸랑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분이 근로자가 돼서 연차를 줘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체크하고 입력해 주시면 원래대로 상태가 복구가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은 근로자 명부에서 근로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대상자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과거에 사용한 연차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싹 다 입력하시고 나면 근로자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근로자용 사이트. 그래서 그곳에서 연차 접수를 하면 원장님은 접수 내역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연차는 간단해요. 간단하고 얘들은 연도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 입사일별로 기준을 관리하기 때문에 연차관리 대장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이 화면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는 엑셀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평가 인증 같은 거 받을 때 관리자가 연차관리대장 들고 오세요 하게 되면 요거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주거나 아니면 이 화면을 카피해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차관리대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차관리대장은 연도별로 관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게 가장 근로노동법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나중에 과거 연차 사용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전산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